안녕하세요. 박봉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의 중요성과 소비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저마다 경제적 자유나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 수준을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자산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드머니를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투자할 수 있을 만큼 키우는 것이 게임으로 치면 1차 전직이고 자본주의 게임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시드머니를 이용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주식의 다른 점은 주식의 경우에는 큰 돈이 모이기 전에 소액으로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드머니를 이용해 투자자가 되는 것이 게임으로 치면 2차 전직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이자, 배당, 월세 등의 금융소득을 낳게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면 드디어 우리 모두가 바라던 궁극의 3차 전직,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드머니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소득이 크면 그만큼 시드머니가 빨리 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한 다음에도 쓰고 남은 돈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길은 더욱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노동소득으로 얻을까?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면 연봉이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실수령으로는 월 180만 원 정도입니다. 상위 50%의 연봉이 3,400만 원, 실수령으로는 월 250만 원. 상위 35%의 연봉이 4,400만 원, 실수령으로는 월 325만 원. 상위 20%의 연봉이 6,400만 원, 실수령으로는 월 470만 원. 상위 10%의 연봉이 8,300만 원, 실수령으로는 월 5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함정이 있습니다. 연령대 구별 없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통틀어서 통계를 낸 것이죠. 대기업의 임원 같은 사람들은 연봉도 많지만 나이도 많죠. 이분들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과 크게 관련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20에서 40대 분들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대를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4세는 평균 연봉 3천만원, 실수령으로는 월 220만원. 25에서 29세는 평균 연봉 3,700만원, 실수령으로는 월 270만원. 30에서 34세는 평균 연봉 4,600만원, 실수령으로는 월 330만원. 35에서 39세는 평균 연봉 5,400만원, 실수령으로는 월 380만원. 40에서 44세는 평균 연봉 5,900만원, 실수령으로는 월 410만원. 45에서 49세는 평균 연봉 6,100만원, 실수령으로는 월 420만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용돈 기록장을 작성했고, 결혼을 한 후에는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작성된 가계부를 바탕으로 월말에는 월간 통계표를 작성합니다. 연말에는 연간 통계표를 작성하죠. 연간 통계표를 작성하는 날을 가계부 데이라 명명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1년 씀씀이를 되돌아봅니다. 결혼 후에 느낀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얹혀 살 때는 몰랐던 지출 항목이 생겨난 것이었죠. 열심히 아낀다고 아껴 쓰는데도 식비,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주담대 원리금 등등 한 달에 300만원 정도가 고정 지출로 항상 나갔고 그 외에 병원비나 경조사비 등등으로 사용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저희 가정의 월 평균 지출 금액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데도 이 정도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더 큰 금액이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구 소득이 한 달에 각각 400만원, 600만원인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1. 두 가정의 월 소비는 4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 1억의 시드머니를 모읍니다. 두 가구의 소득이 1.5배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구가 1억의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는 1.5배의 시간차가 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월 평균 400만원의 지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구 소득이 400만원인 가정은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시드머니는커녕 저축을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100년,
아니 천년이 지나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흥 노예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고 노후는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월 600만 원을 버는 가정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해서 50개월이 지나면 1억의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겠군요. 이 시드머니를 잘 불려나간다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구 소득이 각각 600만 원, 900만 원인 두 가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두 가정의 월 소비는 4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 1억의 시드머니를 모읍니다. 600만 원을 버는 가구는 월 20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하고 900만 원을 버는 가구는 월 50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합니다. 200만 원씩 모아서 1억을 모으는 데는 50개월이 필요하고 500만 원씩 모아서 1억을 모으는 데는 20개월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1.5배의 소득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시드머니를 모으는 속도는 2.5배의 차이가 납니다. 시드머니를 모으지 않고 바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초반에 투자한 200만 원과 500만 원이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가 점점 커지면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경제적 자유가 목표이신 분들은 경제 공부를 함과 동시에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거나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잉여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더욱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버는 돈과 쓰는 돈이 같다면 혹은 쓰는 돈이 더 많다면 정년퇴직 때까지 일을 한다는 마인드로 출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룰 가능성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는 국민연금에게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결혼 전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난이도가 더 높고 더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임금을 많이 주는 직업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 돈 쓸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절약이 되어서 시드머니가 더 빨리 모일 듯하네요. 물론 젊었을 때는 힘들게 살겠지만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고 30에서 40대의 나이에 은퇴를 한다면 젊었을 때의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 듯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니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고 제 시간도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의지가 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소득을 증가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잡을 뛰는 것도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식비, 보험료, 양가 부모님 용돈, 아이들 선물이나 학원비 등등 말이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아직 아기가 없거나 어린 상태라면 바로 지금이 시드머니를 모을 적기입니다. 저라면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스펙을 쌓아야 하더라도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취업 혹은 이직할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투잡도 뛸 것 같습니다.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만 혹은 결혼할 때까지만 참겠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게 되려나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술 한 번 안 먹고 아낀 10만 원을 연봉이 15%로 20년이 지나면 160만 원이 됩니다. 오늘 사지 않은 100만 원짜리 명품 베개. 연봉이 15%로 20년이 지나면 1600만 원이 됩니다. 외제차 살 돈으로 국산차를 사고 아낀 1000만 원이 연봉이 15%로 20년이 지나면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면 보기 싫은 직장 상사를 조금 덜 만나도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소득 수준과 소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용돈 기록장이나 가계부를 쓰지 않으신다면 이번 기회에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봉 조선생이었습니다.